네, 이번에는 의류주 그리고 유통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해당 섹터의 또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주가 측면에서는 부진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뭐 의류주 F&F 같은 경우에는 예상 외로 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7월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르고 지금 요 며칠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FNF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2분기는 중국 도시 봉쇄 영향 때문에 이제 봉쇄 충격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고요. 이제 4, 5월은 봉쇄 여파가 있었지만 6월에는 조금 정상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의 소비가 지금 4, 5월 두 달의 소비를 상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는 2분기에 덜 팔린 재고 영향이 있어서 다소 슬로우한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4분기에 연말 그리고 쇼핑데이 특수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F&F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스포츠 의류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 FNF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브랜드 인수라든지 지분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큰 건들만 말씀드리면 테일러메이드 골프 의류 지분 인수랑 세르지오 타키니라는 테니스 브랜드 인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글로벌 3대 골프 브랜드인 테일러메이드에 대한 지분 57.82%를 취득을 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그 의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에 글로벌리 의류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이쪽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르지오 타키니라는 브랜드는 네. 이탈리아 테니스 챔피언이 만든 브랜드이고요. 아직까지 테니스 지분율 100%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랑 북미에서는 지금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진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쪽에서의 확장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실 우리가 바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테니스 인구, 또 골프 인구 이렇게 야외 스포츠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또 골프 의류, 또 테니스 의류 브랜드도 많아졌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맞습니다. 포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냥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 뭐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뭐 캘러웨이 이런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이라 포화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네. 글로벌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포화라는 얘기는 약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의류보다는 이제 클럽이나 기어 그리고 볼 종류들이 그 골프 인구가 올게닉하게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골프에 대한 성장 여력은 아직 꾸준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테니스 같은 경우에 요즘 주목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국내 인구가 50만 명 정도인데 이제 골프 인구 대비해서는 작지만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F&F도 이쪽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또 점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또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각각 회사별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의류주는 지금 백화점 채널 비중이 높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섬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캐주얼에서도 에슬레저 아웃도어 의류 대부분 양호합니다. 그리고 의류 OEM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히스토리컬리 하이 같은 실적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하반기 혹은 또 내년에 대한 수주 컷 혹은 수주 볼륨 다운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 지금 7월 마칼롯이라는 대만 글로벌 피어가 월별 매출을 발표하는데 이게 20%대 중반대 실적을 내서 약간 올해 수주 컷에 대한 걱정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전주 금요일 정도에 주가가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OEM 쪽을 유망하게 봐야 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비중이 높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인지 한섬을 봐야 할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이렇게 한섬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백화점 비중이 높은 브랜드들도 네. 좋지만 저는 그래도 소비 사이클이 조금 짧은 캐주얼 웨어, 스포츠 웨어 쪽을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FNF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필라 홀딩스도 좀 관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작년부터
그 필라 홀딩스에 대한 그 브랜드 파워가 조금 약해지고 있었는데 네. 그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광고 비용이라든지 디자이너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좀 기저 효과도 발생하고 그런 마케팅 비용이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필라 홀딩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류주 전반적으로 지금 예상보다는 나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 관점에서 괜찮고 탑픽은 FNF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라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또 유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편의점주를 네. 유망하게 본다라는 말씀 또 들어봤는데 BGF 리테일은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약간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BGF 리테일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워낙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네. 상황이었고 이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아주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한 20억 원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종속 회사의 이제 운임이라든지 운송 비용이 좀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YOY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0.2%포인트 증가를 했는데 이제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편의점이 2분기에는 YOY 매출 성장률이 한 11%까지 나오고 있고 점당 매출액 또한 3.5%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편의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편의점 사업 부분에 한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면세 쪽도 또 유통주 안에 들어갈 텐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는데 전반적인 실적 보면은 기대치를 웃돌았다라는 분석이더라고요. 최근에 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바닥 짚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면세점 쪽은 아직까지 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호텔 신라는 이제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했는데 네. 그게 면세에서의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호텔 사업 부분에서 이제 컨설팅 비 한 100억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호텔이 지금 투숙률도 높고 컨퍼런스라든지 웨딩 같은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개선이 일어난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 면세는 중국인이 돌아오는 걸 좀 보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형 마트 쪽 같은 경우에는 의무 휴업 폐지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반짝 올랐다가 다시금 내려왔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대형마트 최근 주가 상승한 이유가 물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는데 네. 지금 이게 국민투표로 진행되어서 1위부터 3위 안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중복투표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순위를 매기지 않게 됐고 네. 1위였던 대형마트 휴업 폐지에 대한 안건이 약간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폐지가 되려면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법 개정까지는 중간중간 많은 과정들이 있고 또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좀 그러겠네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유통주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 주신다면요. 유통주에서는 이제 편의점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의 미래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성장 국면이라든지. 네. 근데 일본 편의점 산업을 한국이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인당 매출액은 한국 매출액의 한 4배 정도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국은 3%, 4%대인데 일본은 7, 8% 하이 싱글 디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 편의점도 유통 채널에서의 MS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지표는 이제 업종 전환율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소규모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 슈퍼들이 편의점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 있는 비율을 말하고 이게 작년 4분기부터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점 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인당 구매액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편의점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널리스트 뷰 오늘은 의류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